이런 편집증적인 분위기가 오프라인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특히 소셜미디어로 넘어오면 훨씬 더 걷잡을 수 없어지죠. 조회수에 목마른 일부 컨텐츠 제작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간첩 색출 트렌드는 아주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온갖 과장되고 자극적인 스파이 사냥 영상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마구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진 찍는 것도 무섭다. 외국인 보이면 무조건 피해야겠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겁니다. 공포가 말 그대로 바이럴이 된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포크 타임스의 최근 보도를 바탕으로 지금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아주 거대한 국가 지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지침이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지 파헤쳐 볼 건데요. 국가의 거대한 정책이 개인의 아주 소소한 일상까지 파고드는 과정, 꽤 충격적이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그럼 지체 없이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중국 현지 지식인 우모 씨가 남긴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문화대혁명을 경험한 학자들조차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와, 진짜 무게감이 확 느껴지지 않나요? 과거 그 뼈아픈 역사적 상처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세대마저 지금의 상황을 낯설고 두렵게 느낀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회적 변화가 얼마나 거대하고 심각한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들입니다. 전국적인 간첩사냥 시대, 일상 속 의심과 공포, 모호한 기준과 소셜미디어의 광풍, 대학 내 통제와 검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법적 경계에 대한 우려까지 거시적인 국가 정책부터 대학 강의실이라는 미시적인 공간까지 순서대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국적인 간첩 사냥 시대.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현지 지식인들이나 블로거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초기에는 단순한 국가 홍보물 수준이었던 캠페인이 지금은 대중의 공포를 먹고 자라면서 완전히 다른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시민들을 말 그대로 정보 언어로 만들고 있는 거죠. 국가가 앞장서서 장려하니까 평범한 시민들이 외국인이나 기업 직원들을 타겟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짙은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외국인 스파이 색출 작전을 벌인다면 당연히 그 나라 안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거나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이어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완전 반대입니다. 중국 내 외국인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가르치던 외국인 교사들도 벌써 짐 싸서 다 떠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색출 강도는 왜 더 세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치안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체가 대외적으로 문을 걸어 잠그는 고립주의로 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정책이 길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상 속 의심과 공포입니다. 현지 사회학자 왕모 씨의 지적을 보면 현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밖에서 예쁜 풍경 사진을 찍거나 길 묻는 외국인 관광객한테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거,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택시 부르는 거. 너무나 평범하고 무해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의 캠페인 필터를 거치면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순식간에 잠재적 반역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완벽하게 평범한 일상과 중대한 국가범죄 사이의 선이 그야말로 싹 지워져 버린 거죠. 세 번째. 모호한 기준과 소셜미디어의 광풍입니다. 이런 편집증적인 분위기가 오프라인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특히 소셜미디어로 넘어오면 훨씬 더 걷잡을 수 없어지죠. 조회수에 목마른 일부 컨텐츠 제작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간첩 색출 트렌드는 아주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온갖 과장되고 자극적인 스파이 사냥 영상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마구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진 찍는 것도 무섭다. 외국인 보이면 무조건 피해야겠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겁니다. 공포가 말 그대로 바이럴이 된 거죠. 네 번째 파트. 시선을 좀 더 좁혀서 대학 내 통제와 검열에 대해 알아보죠. 산동성 같은 곳의 대학 캠퍼스 안을 들여다보면요. 대학 당국이 국가 방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고 있는지 확실히 보입니다.
뻔하죠. 학생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VPN 사용부터 아주 꽉 막아버렸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미국이나 독일에서 온 유학생들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보고 특별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 유학생들이 현지 중국 학생들한테 인터넷 만리방벽 뚫는 법을 알려줄까봐 예의주시하는 거죠. 자유로운 학문 탐구의 장이어야 할 대학이 졸지에 정보 통제의 최전선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게 학생들 입장에선 얼마나 숨막히는 일이냐면요. 예를 들어 논문 자료 좀 찾으려고 VPN을 잠깐 켰다고 쳐보죠. 그럼 1단계,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썼다며 즉시 학교 계정이 싹 다 차단돼 버립니다. 그럼 2단계, 소속 학과로 불려가서 깐깐한 심사와 조사를 받게 되고요. 3단계, 자기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산더미 같은 소명 자료를 내고 조사에 순순히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책임자 최종 결재가 떨어져야 겨우 다시 인터넷을 쓸 수 있어요. 인터넷 한 번 썼다고 겪어야 하는 완전 관료주의의 악몽 그 자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무너지는 법적 경계에 대한 우려. 이런 상황에 대해 베이징의 한 법학자가 남긴 말이 있는데요. 국가 안보는 모호한 행정 지침이나 집단 책임이 아닌 명확한 법률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 사안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짚었죠. 법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투명한 법적 기준 없이 사람들의 공포심만 자극해서 우르르 몰려가게 만들면 결국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적 근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방금 살펴본 대학 캠퍼스 사례처럼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학문의 자유 같은 것들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일련의 이야기들, 결국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이렇게 모호한 대중운동이 명확한 법률을 밀어내버린다면 도대체 국가 안보의 경계는 어디서 끝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어디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불확실성과 편집증이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이 거대한 안보의 그림자 속으로 얼마나 집어삼켜질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